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은밀한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무심코 반복해온 습관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올바르지 않은 방식은 남성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발기 기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른 습관은 약이나 보약보다도 강력한 회복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손끝의 습관이 남성을 살리기도 망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부끄러움과 잘못된 정보 때문에 몸을 스스로 망가뜨리며 결국 더 깊은 좌절에 빠져 병원을 찾곤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쌓여온 작은 잘못된 습관이 수십 년이 지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제 진료실을 찾은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바꾸었지만 그분이 겪은 고통은 모두 실제입니다. 김도현 씨. 70을 앞둔 전직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은 평생 학생들에게 올바름을 가르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녁 늦게 다른 환자가 모두 돌아간 뒤에서야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료 의자에 앉은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떨군 채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져 혼자 해결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발기가 금세 사라지고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본 방법을 따라 샤워기의 강한 수압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이 아니면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성기 끝에 상처가 생기고 피가 비치자 두려움과 수치심에 휩싸여 병원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평생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그가 잘못된 정보에 빠져 스스로 몸을 위태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샤워기뿐 아니라 온갖 기구들까지 사용해 압박을 높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결코 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들이 잘못된 습관과 위험한 자극을 반복하며 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단지 바른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상처를 치료하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자위는 독이지만 올바른 자위는 남성 건강을 되살리는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환자분, 지금 이렇게 용기를 내어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해결된 것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당신의 손을 흉기가 아닌 약손으로 바꾸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남은 삶을 건강하게 지켜줄 중요한 자기관리의 과정입니다. 김도현 씨는 제 말을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평생 규율 속에서 살아온 교육자가 자위를 건강 훈련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낯설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원장님,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욕심 때문에 제 몸을 망가뜨린 죄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환자분, 성욕은 식욕과 수면욕처럼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를 억누르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풀면 병이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자위는 혈관을 열어주고 전립선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최고의 순환 운동이 됩니다. 쾌락이 아닌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 희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자위의 치료적 효과에 주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처럼 발기부전에는 약, 전립선염에는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 당연한 정석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을 때만 잠시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되는 환자들, 부작용에 시달리고 심리적 의존성만 커져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늘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약이 아닌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환자 스스로 몸을 단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의문이 늘 제 마음 한편에 자리했습니다.
그 답을 얻게 된 것은 몇 년 전 유럽 학회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독일의 세계적 성재활 권위자 클라우스 슈미트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생 약 대신 운동과 심리치료만으로 환자들을 돌본 인물이었습니다. 백발의 그는 제 고민을 들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의학의 가장 큰 맹점은 성을 단순히 기능으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성은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복합적 활동입니다. 우리는 환자들에게 약을 주는 대신 자기 몸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마음 챙김 자위입니다. 슈미트 박사는 환자들이 자위를 통해 스스로의 성감대를 발견하고 발기 유지 과정을 체감하며 사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욕구를 해소하는 행위가 아니라 뇌와 신경을 단련하는 고도의 재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설명은 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깨어주었습니다. 결국 해답은 약국이 아니라 내 몸과 내 손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자위 훈련법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평생 모르고 반복해온 잘못된 습관, 바로 그것이 발기력 저하의 주범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 실수는 과도한 속도와 강도입니다. 빠르고 강하게 해야 더 큰 쾌감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자동차를 과속으로 몰아 엔진을 혹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음경의 미세 혈관과 조직에 보이지 않는 손상을 주고 세월이 쌓이면 혈류 장애를 일으켜 발기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강한 마찰은 피부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불규칙하고 잦은 사정입니다. 잦은 사정은 전립선에 부담을 주고 정액의 질을 떨어뜨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리듬을 지켜야 성기능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남성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은 생각보다 전립선과 성기능에 큰 타격을 줍니다. 어떤 날은 몇 번씩 몰아서 하다가 며칠씩 건너뛰는 불규칙한 패턴은 전립선을 혹사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은 정액을 만드는 기관인데 갑자기 과부하를 걸었다가 장기간 멈추면 기계가 망가지는 것처럼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잦은 사정은 전립선의 만성염증이나 통증을 일으키고 피로감을 높여 전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흔한 실수는 한 부위만 집요하게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민감한 부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특정 부위만 강하게 자극하면 그 주변 신경과 혈관이 지속적으로 눌려 감각이 둔해지고 혈류가 방해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불감증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윤활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져 마찰로 인한 미세 상처나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윤활제 없이 자위를 하는 것은 마치 엔진 오일 없는 자동차를 몰아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몸이 극도로 피곤할 때 의무감처럼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방전 직전의 배터리를 끝까지 쥐어짜는 것과 같아서 피로가 누적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오히려 성기능을 더 악화시킵니다. 여섯 번째는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입니다. 엎드리거나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린 채 오래 지속하면 신경이 눌리고 혈류 장애가 발생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죄책감과 압박감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나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발기 유지에 필요한 부교감신경 작용을 방해합니다. 결국 시민성 발기부전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이제 이 7가지 잘못된 습관을 뒤집어 몸을 살리는 건강 비법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입니다. 과속 운전 대신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부드럽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멈춤 시작 기법을 활용해 보십시오. 사정이 몰려올 때 동작을 멈추고 감각이 가라앉을 때 다시 부드럽게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 패턴을 두세 번 반복하면 발기 지속 시간이 늘고 사정 조절 능력이 개선됩니다. 두 번째 비법은 규칙적인 휴식입니다.
전립선이 과부하 없이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일정한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건강한 빈도는 주 2, 3회 정도이며 한 번 사정 후 최소 하루나 이틀은 전립선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케겔 운동을 더해 보십시오.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골반저근을 10초간 조였다가 풀기를 10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회복과 발기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비법은 다양한 자극입니다. 한 부위만 고집하지 말고 손의 각도와 위치를 바꾸며 몸의 반응을 탐색해야 합니다. 양손을 번갈아 사용하거나 부드러운 천, 얇은 수건을 이용해 완충 자극을 주면 새로운 감각과 더 안전한 자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법은 윤활제 사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 윤활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약국에서 판매하는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쾌적함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미세 상처와 염증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파셀린이나 일반 오일은 피부 모공을 막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알로에나 비타민 E 성분이 함유된 수용성 제품을 선택하면 피부 진정과 회복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훈련 전 따뜻한 수건으로 성기 주변을 5분 정도 찜질해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발기력이 더욱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최적의 컨디션에서 즐기기입니다. 자위는 절대 의무가 아니며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기분 좋을 때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피로가 심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과감히 쉬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신 쉬는 날에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스트레칭하거나 가볍게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하체 운동을 통해 혈류를 촉진해 보십시오.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해 두면 다음번 자위 시 발기력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여섯 번째 비법은 편안한 자세 찾기입니다.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가장 좋은 자세는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세우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골반과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고 하복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중간중간 반대손으로 회음부, 고환과 항문 사이를 가볍게 마사지해주면 전립선 혈류가 촉진되어 발기력과 사정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비법은 마음 챙김 자위입니다. 죄책감과 압박감을 버리고 오롯이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깊고 편안한 호흡을 하며 자극의 강도나 사정이라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몸의 작은 변화와 느낌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나누는 깊은 대화입니다. 마음 챙김 훈련을 통해 긴장이 완화되고 성기능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7가지 건강 비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이를 하나하나 매번 기억하고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핵심들을 모아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3단계 특별 루틴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준비 단계. 몸과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아랫배와 고환 주변에 3-5분 정도 대어 혈관을 이완시키고 동시에 깊은 복식 호흡을 10회 반복하십시오.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발기에 필요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단계, 진행 단계, 감각을 깨우는 훈련입니다. 충분한 윤활제를 사용해 천천히 부드럽게의 원칙을 지키며 시작하십시오. 사정을 목표로 하지 말고 압력, 속도, 위치를 바꾸어가며 몸의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사정 직전에는 동작을 멈추고 호흡을 깊게 하십시오. 이 과정을 2-3회 반복하면 사정 조절력과 발기 지속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세 번째 단계, 마무리 단계, 회복의 시간입니다. 사정 후 바로 잠드는 대신 케겔 운동을 10회 실시해 골반저근을 이완시키고 전립선 혈류를 촉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낸 뒤 오늘도 수고한 내 몸에게 마음으로 따뜻한 격려를 건네보십시오. 이 긍정적인 마무리는 다음 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3단계 루틴을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나만의 건강의식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된 태도로 접근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철칙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 강박과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어떤 환자는 이 훈련을 숙제처럼 받아들여 매일 발기 시간을 늘려야 한다거나 멈추기를 몇 번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스스로에게 주었습니다. 그 결과 훈련은 즐거움이 아닌 스트레스가 되었고 오히려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발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운동도 즐거울 때 효과가 있듯이 이 훈련 역시 성취보다 과정을 즐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몸은 수십 년간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는 일주일 만에 효과를 봤다고 하지만 또 어떤 이는 몇 달이 지나서야 변화를 느낍니다. 사람마다 몸의 상태와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불필요한 좌절감만 생깁니다.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 자신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훈련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성공입니다. 셋째, 완벽주의를 버리십시오. 매일 밤 빠짐없이 3단계 루틴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곤한 날이나 시간이 부족한 날은 과감히 쉬셔도 좋습니다. 혹은 준비 단계에서 온찜질과 복식 호흡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가치 있습니다. 이 3가지 마음가짐만 지키면 건강자의 훈련은 평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방법은 단순히 성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남성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가정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앞서 이야기한 김도현 선생님의 사례를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2달간 훈련을 꾸준히 실천한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초라하고 위축되어 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당당한 표정과 밝은 웃음이 자리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몇 년 만에 아침에 변화를 느꼈을 때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아, 나도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나니 아내와 눈을 마주할 수 있었고 손을 먼저 잡고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의 어려움과 노력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더니 아내는 저를 꼭 안아주며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그 옆에서 아내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건강한 자위 훈련은 단순한 기능 회복을 넘어 부부 사이의 대화와 신뢰, 그리고 사랑을 다시 쌓아 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약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관계 회복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훈련법은 남성의 힘을 되찾는 방법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건강한 습관은 몸 전체에 상상 이상의 선물을 안겨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훈련을 통해 덤으로 얻게 될 5가지 놀라운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건강한 전립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남성들이 전립선 비대증이나 만성 전립선염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규칙적이고 올바른 사정은 전립선 안에 쌓여있던 노폐물과 염증 물질을 자연스럽게 배출해 주어 전립선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배출이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제 소변 문제로 밤마다 뒤척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선물은 숙면입니다. 사정 시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프로락틴은 긴장을 풀어주고 깊은 잠으로 이끄는 천연 수면제와 같습니다. 불면증으로 약에 의존하던 분들이 이 건강한 습관을 통해 약보다 더 자연스럽고 깊은 잠을 되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강력한 면역력입니다. 꾸준한 오르가즘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여 감기나 잔병 치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남성들이 면역력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선물은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오르가즘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긴장을 가장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성물은 맑은 두뇌입니다.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 만족에 그치지 않고 뇌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어 집중력과 기억력이 높아집니다.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지혜와 총명함까지 지켜주는 것이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 짧은 5분의 투자가 단순히 성기능을 되찾는 것을 넘어 전립선 건강, 수면, 면역력,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뇌 건강까지 책임지는 종합 건강 관리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남성들의 은밀한 고민에서 시작해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방법, 그리고 당신의 손을 약손으로 만드는 구체적 훈련법까지 모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도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며 몸을 망칠 것인지 아니면 잠들기 전 단 5분을 투자해 새로운 삶을 열어갈 것인지 말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인정할 용기와 다시 사랑하려는 의지입니다. 내 문제를 정확히 인정하고 부끄러움 뒤에 숨는 대신 해결책을 찾아 실천하려는 용기. 그리고 나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남은 인생을 다시 뜨겁게 사랑하려는 의지. 이 2가지만 있다면 누구든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3단계 루틴을 단 2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아침은, 그리고 거울 속 당신의 눈빛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남성의 힘은 약국이 아닌 당신의 손끝과 마음가짐 속에 있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남성들을 위해 당신의 다짐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고백은 누군가에겐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